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오늘은 찌남 K 왕초보 차트 클래스 보너스 영상을 이제 드릴 건데, 이 영상을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셨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벌써 이제 다 한번 들으시고 이제 또 다시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따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머지 또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키움증권 HTTS 영웅문을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핸드폰으로 되도록 보시지 마시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꼭 HTS를 켜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쟁터를 나갈 때 내가 권총을 들고 나가느냐, 탱크를 타고 나가느냐, 혹은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전투기를 타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TS로 하는 건, 매매를 MTS로 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떤 종목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실 때는 되도록 HTS 큰 화면으로 보시면서 차트를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이 종목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거에 핸드폰은 화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남들은 다 탱크나 전투기 타고 종목들을 분석해서 공략을 하는데, 우리는 권총 들고 하는 거, 권총이나 혹은 딱총 혹은 뭐 이렇게 새총 들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키움증권 되도록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의 모든 회사의 HTS가 거의 비슷해요, 사용법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HTS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도 결국에는 또 실력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 설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건데, 강의가 보너스 영상이어서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2구 산업이라는 차트인데, 2구 산업에 이날 이제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이날에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을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차트로 아마 대부분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실 건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평선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평선을 이렇게 지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에도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 20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5일 동안의 평균 56만 주 정도, 20일은 24만 주, 60일은 10만 주, 그 다음에 120일은 12만 주 정도 터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옆에 이제 보시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건 5일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600%더 나왔다, 671.48% 더 나왔다, 20일보다는 199.17% 더 나왔다,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량이 지워지는데, 이거는 그 빈 화면에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빈 화면에 우클릭 하셔서 지표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서 거래량이라고 치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하기가 싫으시다면 여기서 이렇게 치셔가지고 여기서 거래량을 찾아서 또 여기다가 거래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계속 이제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데, 제가 강의가 끝내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수식들을 전부 다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보너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 차트가 이렇게 나왔고요. 거래량 차트가 나왔고요. 여기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이제 그 수식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거래량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라인 설정에 가셔서 60일 이렇게 지우시고, 요거 거래량을 클릭을 지우시면 이게 화면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라인 설정에서 거래량을 한 다음에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트로 하는 이유는 양봉일 때 빨간색으로 거래량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일 때는 거래량도 파란색으로 나오게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으로 이전 값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전 값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전 값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전날보다 거래량이 더 나온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전날보다 더 적은 양으로 거래량이 나오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 쓰시는 게 또 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양봉이 중요한 거잖아요. 양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양봉 나왔을 때 차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거래 대금을 이제 설정할 건데, 거래 대금을 거래량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래량 있는데 이런 빈칸에다가 우클릭을 하시고요. 지표 겹치기라는 요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거래 대금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오는데, Y축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거래량 체크하시고, 이렇게 여기 체크하시고 거래량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거래 대금이 같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온 요 날짜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거래량이 얼마가 나왔고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 뒤에 K자가 붙으면 공이 3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2020년 10월 7일 마이크론 이게 뭐죠? 컨텍솔이라는 종목은 2020년 10월 7일 날 176만 1000주가 거래됐고, 거래대금은 이게 100만 원 단위예요. 그래서 106억 4,100만 원 정도 이날 터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021년 6월 3일에는 244만 9천 주가 터진 거고요. 거래대금은 191억 8,300만 원 정도가 이날 이제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표 겹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겹치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 설정, 최고 거래대금, 최고 거래량일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차트는 디스플레이 택이라는 종목일 텐데, 이날 요날 보면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날인데, 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날에 고가, 그 다음에 저가, 그 다음에 뭐 종가 혹은 시가, 요런 날들의 고가, 저가, 종가, 시가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를 내가 좀 보기 좋게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 거래대금 수식이라고 해가지고 최고가, 최저가, 종가, 시가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거래대금은 그냥 거래대금이라고 쓰시면 되고, H가 이제 고가라는 얘기고요. 이 L이 최저가, 그 다음에 C는 종가고, O는 시가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프로그램 언어랑 이제 비슷한 거여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화면을 띄워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카페죠. 카페 깨비드림 커뮤니티 카페에 찌남K 왕초보 주식
보너스 자료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최고 거래대금, 최고 그 거래량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해볼 건데, 일단 거래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가 신호수식 만드는 거를 한번 제가 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요. 빈 차트의 빈 곳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수식관리자에 가시면 됩니다. 수식관리자에 가신 다음에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뜨고, 기술적 지표입니다. 기술적 지표.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빈칸 하얀 페이지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 이제 화면에서 요거를 쓰신 겁니다. 최고 거래 대금. 그래서 요거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오셔가지고 지표명 최고 거래 대금 봉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수식 1, 수식 이름에 고가라고 치시고요. 최고가죠. 최고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복사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래대금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초록색은 이미 프로그램에 그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H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프로그램 내에 거래대금이라고 치면은 거래대금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H는 최고가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봉수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HH라는 변수에 HH 변수는 하이스트,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 거래대금 봉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수라는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에 봉수라고 치시고 다시 수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래대금이 몇 봉 안에서 가장 큰 봉의 고가를 표시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value n이라는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래머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최저가 수식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저가 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봉을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가 치시고, 다음은 우리가 종가 해야죠. 종가 이렇게 치신 다음에 이렇게 또 복사. 요 C가 종가라는 표시고요. 앞에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 4 이름에는 시가라고 치시고, 아까 가셔서 이렇게 시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표 조건 설정을 했는데, 여기다 20봉이라고 치도록 하고요. 작업 저장 하시고 수식 검증 하시면 이제 수식에 이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설정. 고가는 뭐로 할까요? 고가는 파란색 2개, 그 다음에 저가는 빨간색의 너비는 2개로 하고요. 뭐 이게 싫으시면은 여기 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원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이제 체크를 지우시면 안 보여요. 이거를 이제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기본, 여기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는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설정은 필요 없고요. 스케일에 가격을 하시고 다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 만들고 마지막에 작업 저장하시고 수식 검증해서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치신 다음에 작업 저장을 눌렀으니까요,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종목명 옆에 숫자 옆에 주자 옆에 요 표시가 있어요.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 지우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고, 기술적 지표의 사용자 지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최고 거래대금봉 시가 종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게 직관적으로 저는 잘 안 보여서요. 이거를 다시 여기 고가, 저가, 종가, 시가 나온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나오고요. 라인 설정에 가셔서 고가는 원으로 하지 않고 나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도
원으로 하지 않고 선으로 하고요. 예, 종가 시가는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을, 여기 기본값 저장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기준봉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컨덴솔이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걸 알고 가령 뭐 내려올 때마다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런 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이렇게 사면서 여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뭐 한 달, 두 달 혹은 1년 기다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가겠습니다라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이런 어떤 장대 양봉의 기준봉, 나는 이제 시작합니다, 상승을 시작합니다 라는 봉이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기준봉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떤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거래대금이나 중요한 위치에서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올라간다고 표시를 했을 때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그때부터 어떻게 매수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냥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나간 차트여서 그렇지 이거 한두 달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 안에서 살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하루 1시간도 이렇게 분봉으로 1시간이면 3분봉이 20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지겹습니다.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 지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매하는 형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매매하겠어 라는 거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요 날이네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얘가 우리가 마이크로 컨덴솔이라는 종목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6월 달에 봤더니 얘가 600일 동안에 이때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건 거래 대금이 가장 터진 날이에요. 가장 터진 날에 봉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거래 대금이 가장 크게 터진 것만으로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600일 동안에 이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고 그때 이후로 1년, 2년 만에 6월 달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이 종목을 몰랐는데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걸 보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선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때 거래 대금이 크게 터뜨리고 윗꼬리도 많이 이제 크게 생겼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시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매수의 힘이 강했는데 여기를 올라가고 나니 매도의 힘이 또 출현해서 여기까지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의 힘도 강했지만 이 윗부분에 있어서는 매도의 힘이 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들어오신 어떤 세력이라든가 뭐 수급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입장이라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뭐 8,800원이라고 칠게요. 8,800원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큰 어떤 거래 대금이 터진 이 양봉에서 여기 시가를 깨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 세력으로 들어오신 형님들이 아직 안 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날 거래 대금이 무려 191억 8,300만 원이 터졌습니다. 예. 이게 792억짜리 종목인데 190억이면 25% 가까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터진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종목이 이날의 고가, 최고 거래 대금이 터진 고가와 그 다음에 저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터뜨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올라온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가령 나는 여기서 이 시가, 이 6월 3일 날의 시가 6,730원부터 종가 7,590원 사이, 요 사이에 중간을 깨지 않는다면 요게 이제 중간 표시 봉 중심선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난 좀 들고 가보겠다. 왜? 이날에 어떤 거래 대금을 믿고 이날 191억 원 들어온 형님들을 믿고 나는 이봉의 중간 가격 라인에 오면 매수를 하고 여기 저가가 깨지면 매도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혹은 이날의 종가를 회복하는 이봉 6월 21일이나 혹은 이날이겠죠. 혹은 이 종가를 돌파하는 봉에서 나는 매수해서 짧게 먹고 나오겠다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어디가 될까요? 이 고가 라인이 될 수 있고요. 이 고가 라인에 팔지 못한다면 이날의 분봉을 보고 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처음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이제 할 건데, 다 이제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말고도 뭐 다른 모든 종목이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요. 물론 이게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셔도 됩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지금 설명해 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부분은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S넷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보시면 600일 중에 최고 거래 대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길게 놓고 보니 어떤 모습이죠? 여기에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지금 최고가 여기 라인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한 9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무슨 일로 올라왔는지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선이 어떤 여러분에게 무슨 뭐 수익을 바로 가져다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매매의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가령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 600일 이렇게 오다가 보면 2020년 5월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무려 17%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얘가 잘 보시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를 이렇게 지지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이었죠. 여기 라인을 차곡차곡 먹더니 오늘 이렇게 그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종가 시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가 시가는 좀 지워놓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20일은 좀
좀 긴 것 같아 하시면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서 봉수를 뭐 60일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바꾸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동안에 최고 거래 대금 터진 날을 기준으로 나오는데 어떤 종목은 뭐 15일, 뭐 13일, 뭐 9일,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숫자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뭐 120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120일 동안의 최고 거래 대금이 여기인데 여기를 이렇게 또 한번 튕겨주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 또를 깨지를 않고 차근차근 또 올라간 걸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보조 지표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랑 이제 많이 공부하시면서 그 제가 맨날 막 이런 거 이제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다, 최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얘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여기 이제 좀 그러네요. 다음은 이제 거래량 수식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은 별거 없습니다. 거래 대금을 그냥 아까 봤던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거래량 나온대.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가장 크게 나왔다면 거래 대금도 가장 크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뭐 이래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200억짜리 종목이고요. 얘가 만약에 1200억인데 이날 오늘 이제 터지는 걸 볼까요? 오늘 얼마가 터졌냐면 1515억이 터졌습니다. 오늘 날짜 8월 5일 날짜에. 그러면 시가총액 1200억인데 거래대금은 더 터졌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분 보면은 자사주랑 그 박윤민의 한 명 해가지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50%면 1200억 중에 한 600억 정도만 유통 물량인데 600억 정도가 유통 물량인데 오늘 유통 물량의 몇 프로가 유통 물량이 600억인데 거래 대금이 1500억 터진 거기 때문에 거의 2.5배 가까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거래 대금으로 보는 거고 거래량으로 한번 보게 되면 거래량은 공이 3개니까요. 공이 3개니까 이거 어려워. 2306만 주가 터진 겁니다. 근데 얘네가 주식 수가 얼마가 되냐면 1800만 주 정도 돼요. 1800만 주. 맞죠? 1800만 주인데 거래량이 얼마 터졌다? 2306만 주 터졌다. 그러니까는 발행 주식 수보다 더 많이 터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거래량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봐도 어떤 분들은 거래량을 보고 어떤 분들은 거래 대금을 보는데 제가 그 강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은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고 거래 대금도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령 뭐 삼성전자에서 1500억 터졌다고 그게 큰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날 이제 오늘 거래 대금 터진 것만 뒤에 K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저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너무 커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K는 공이 6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K 공 3개에 100만원 단위니까 1조 5260억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얼마예요? 얘는 49조짜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면은 시가총액이 작고 발행 주식 수가 작은 라면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냐 알 수 있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래량을 중시하시고 어떤 분들은 거래대금을 중시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중시할 건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도 어떻게 하냐면 빈칸에 이렇게 아까 봤던 수식관리자 가셔서요. 수식관리자를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지표 가시고 아까 만들었던 거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복사를 하면 요게 이제 고스란히 나오고 앞에 마이자가 붙습니다. 마이자가 붙고요.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시고 거래량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고 그냥 이렇게 커서를 딱 누르면 이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거래량으로 바꾸면 돼요. 그냥 거래량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럼 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거를 그냥 영어로 V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거래량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수식 2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라인을 우리가 요렇게 잡았고요. 요렇게 저는 요거 안 쓴다고 했으니까요.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신 다음에 닫기 누르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누르셔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누르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최고 거래량봉 시가종가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를 한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근데 여기 박스권이 안 잡히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우리가 이제 딱 제가 보고 싶은 라인이 가령 이제 이런 라인인데 여기를 이제 못 잡아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뭐 다른 아무 종목이나 뭐 이구산업에 가서 하셔도 되고 이것도 똑같이 봉수를 뭐 13봉 이렇게 줄이셔도 된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숫자 바꿔가면서 봉수가 뭐냐면 여기 이제 봉수라고 저장한 이제 변수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넣으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가 이제 추세 그다음에 이평선 관련된 얘기를 드릴 텐데 이제 그때 이제 어느 날짜 정도를 잡으면 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 수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이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의 어떤 최고가를 만들었던 일정 봉 안에서 최고가를 만들었던 라인의 그 봉의 고가와 저가 혹은 시가와 종가를 나타내는 수식을 우리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다 그냥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복사 붙이기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말씀은 아까 다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만드는 법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클릭 하시고요. 수식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팝업이 뜨고요. 새로 만들기 기술적 지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호 검색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 지표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렇게 있는 데서 최고가 수식에서 이렇게 하나씩 또 요거를 쭉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고가 수식을 갖고 와서요. 최고가, 최고가봉, 고가, 저가, 종가, 시가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길어지면 또 안 예뻐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다 최고 그냥 고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하고요. 예, 여기다 이렇게 하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저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L자로만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L자.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종가 하고요.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서 여기를 이제 C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C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수식 4에는 네, 시가 예, 이렇게 시가 바꿔서 예, 시가는 영어로 5입니다. 5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봉수를 예, 복사를 하신 다음에 봉수 이렇게 드시고 여기다 또 21 하고 스케일은 가격 하신 다음에 작업 저장 수식 검증 하시고 이렇게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거래대금 할 때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예, 분석하실 때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번 요게 되고 두 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저는 시가와 종가는 안 보고요. 예, 또 선이 너무 작으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가를 만들었던 고가와 저가 라인에 이렇게 예, 평행선이 이렇게 이제 수평선이 하나씩 거지고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면 좋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걸 보고 얘를 어디선가 매수를 했어요. 그 목표가를 할 때 여기가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 꼭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예, 신규 매수가 또 가능하겠죠. 예, 신규 매수 용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이 음봉에 여기 저가를 갭으로 깰 때는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들어본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카톡방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 잘 다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차트에서 보는 모든 선들이 있어요. 어떤 뭐 이평선도 있고 보조지표 선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성격이 이렇습니다. 이 선 위에 있으면 주가가 이 위에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얘가 여기서 최고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날 최고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여기는 무슨 라인이 된다? 저항 라인이 되고요. 여기도 이 저가 라인도 저항 라인이 되는 거죠. 왜냐면 매도 세력이 이제 쭉 내뺐던 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 이렇게 스스로 제가 이제 봉 설명할 때 갭 얘기를 이제 많이 안 드렸는데 시가에 전일의 종가보다 시가를 이렇게 띄어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매수의 힘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매수의 힘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2021년 3월 3일 날 이구 산업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날 갭으로 여기를 띄우면서 이날의 이 최고가를 만들었던 이 음봉에 저가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아침에 세게 들어왔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얘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여기를 목표가로 우리가 단기 매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얘가 여기를 넘어서 종가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봉 하나만 배웠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강의까지는 들으셔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봉 하나만으로 이 모습을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아직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시가고요. 예, 여기가 시가고 이렇게가 종가고요. 예, 요렇게가 종가고 이렇게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다시 못 갔기 때문에 윗꼬리가 여기까지 생긴 거죠. 그리고 주가가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랬는데 요날 이렇게 올라오면서 몸통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몸통을 올려놨다는 얘기는 얘가 요만큼만 잡아먹는 힘이 나온다면 더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내포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앞부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의 봉의 모습을 봉 하나로 표현하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의 봉의 모습이 이렇게 길었었는데 그리고 나와서 몇 개 봉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윗꼬리를 많이 잡아먹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얘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최고가 라인 관련돼서 우리가 또 수식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또 수식 관리자 가셔서요. 예, 수식 관리자 가셔서 자, 빈칸에 우클릭해서 수식 관리자 탭을 누르는 겁니다. 예. 수식 관리자 탭을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표 가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최고가봉, 고가, 종가, 시가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를 누르시고요. 예. 복사를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돼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를 쓸 거냐면 최고 종가봉. 아까는 최고가였는데 이번에는 최고 종가입니다. 종가. 예, 종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여기 오셔서요. 요거 나머지 건 만드실 필요 없고 이 H를 그냥 C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C로만.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수식에 가셔서 요거 H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여기도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표 설정에서 20봉 안에 최고 종가인 경우에 그 종가봉을 형성한 그 봉의 고가와 저가를 표시하라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거를 이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스케일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만질 필요 없고요. 작업 저장하고 수식 검증 하신 다음에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표 가셔서요. 이렇게 누르시면 아까랑은 또 다른 모습이 됐죠. 왜냐면 얘는 이제 종가만 보는 거니까요. 종가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또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종가상으로 가장 20일 동안에 가장 큰 종가, 20일 동안에 가장 큰 종가를 만들었던 이 봉의 고가와 저가 라인만 잡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렇게 막 어떤 큰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추세라는 거를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그 추세를 좀 나타나는데 좀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가 이제 20일 동안의 가장 큰 종가는 이평선에서 조금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가만 보는 겁니다. 종가만 이렇게 요걸 이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고가, 저가, 종가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녹색으로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예쁘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게 되면 종가가 점점 이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가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쓰기 나름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종가가 20일 최고로 높은 종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지는 않네요. 예. 하지만 이게 의미는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이평선 배우실 때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고 종가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제 봤고요. 예, 그래서 최고 종가 수식, 예, 이것도 그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 거래 대금이면서 최고가인 모습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합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수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예, 사실은 별거 없는데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붙여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것도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 해놨고요.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강의상에서는 그냥 좀 편한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수식관리자 빈칸에 우클릭 수식관리자 가신 다음에 나오면요. 예, 여기서 새로 만들기 이름을 써야죠. 예, 최고 거래 대금 최고가 고가 저가 종가 시가 예,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종가 시가는 빼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것만 가져다 붙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고가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다시 복사하신 다음에 수식 누르고 여기다가 최저가 하시고요. 예. 거래대금 그 다음에 H는 이미 있는 거고 봉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 설정 가셔서 봉수 그 다음에 이렇게 봉수 1 예.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봉수를 하나 적고 봉수 1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래대금이랑 그 뭐죠? 최고가 며칠 내에 최고가 그러니까 몇 봉 내에 최고 거래대금 나온 봉 혹은 몇 봉 내에 최고가 나온 거가 두 개가 일치할 때, 두 개가 일치할 때, 이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최고가이면서 최고 거래대금인 게 두 가지가 겹쳐지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스케일은 가격 누르시면 되고요. 수식 검증, 이거 뭐죠? 여기다가 이제 써야 됩니다. 그냥 20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도 20이라고 쓰고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종가랑 시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O랑 C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 지금 몇 개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라인 설정에 가셔서 이거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여기 수식관리자 간 다음에 다시 잘못한 거는 다시 또 수정하는 것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최고가 H 수식 여기를 L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작업 저장 수식 검증 닫기 누르고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 벌써 48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최고가를 이렇게 바꾸고요. 최저가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딱 맞는 거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령 얘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죠. 5월 4일 날 이렇게 5월 4일 날 최고가를 만들고 거래대금도 최대로 터졌는데 여기 밑에를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대금이 최고로 터진 종목 그날에 터진 종목들은 뭔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가령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무슨 얘기가 있죠? 경구용 치료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종목을 우리가 만약에 이날 봤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뭐 이렇게 삼각형 그려드리고 막 네모칸 그려드리고 그러면서 요렇게 여기를 깨지 않는다. 여기 정도 볼까요? 뭐 여기까지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이런 라인에서 여기 이제 선 하나 지나가는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도 매수하고 요런 데서 여기 저가에서도 매수하고 그 다음 고가 라인, 그 다음 고가 라인, 그 다음 여기서도 매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수평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때 맨날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석 기능의 고가 혹은 뭐 저가를 잡아라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이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 내용을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보너스 영상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령 거래 대금이 터지고 큰 양봉이 나왔는데 큰 양봉을 깨게 되면 그 양봉의 저점 자리는 무조건 한번 보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가령 뭐 그러니까 아무거나 지금 눌러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저점을 이날 깨죠. 이날 깼더니 그냥 바로 다음날 올려붙여 주고요. 가령 그리고 이날 저점을 깼더니 깨는 밑꼬리 흐름이 나오니까 바로 또 올려주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 선이 나온 거는 여기가 저항자리인데 저항자리를 돌파하니까 그 다음 저항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이쪽 라인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저항 맞고 또 떨어지고 그럼 밑에가 또 지지가 되고 여기는 또 저항이 되고 저항을 돌파하면 여기가 또 저항이 되고 여기를 다 돌파하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라인까지 그럼 여기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주식에서 엄청 중요해요. 지지 저항을 찾는 게 그게 다예요. 주식은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날 이렇게 저항되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고 여기는 저항이 되고 돌파했다가 내려오니까 선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지지 라인이 되고 여기 지지를 받고 한번 올랐다가 깨고 났더니 저항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깨고 다시 올라보고 깨고 올랐고 여기가 다시 저항 이제 주식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해하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최고가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이름이 최고 거래 대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가로 나온 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건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하신다면 그 전에 만들어졌던 최고가 최저가 라인들이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저항도 되고 지지도 되는 거죠. 가령 뭐 여기 라인 이쪽 라인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3월 19일 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날은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는 거예요. 1,400원 라인이. 근데 여기를 시가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아침에 시작할 때 엄청난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를 돌파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이 라인이고요. 1,470원 라인 정도 되겠죠. 이날의 저가인. 근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 맞고 결국에는 거기 맞았거든요. 윗꼬리로 달고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 나오면 또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쪽 라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라인 여기도 저항 라인이 되고요. 여기도 저항 라인. 왜냐하면 주가가 위치가 여기 위에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저항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느냐 추세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더 공부를 해서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내려갈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까지 했고, 요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매매 기준이 되는 봉이라고 저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고 거래량, 최고 거래대금, 그 다음에 전일 거래량 대비 뭐 400% 이상 관련된 수식도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스란히 또 복사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미 제가 해놨겠죠. 어디던가 해놨을 겁니다. 이건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이제 거래대금은 봉수 1에다가 해놨고요. 최고가는 봉수에다가 해놨고, 여기 이제 P를 설정해 놨는데, P는 몇 배인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식 1과 2의 이제 저가 라인을, 이제 수식 1에는 고가 라인을 해놨고, 수식 2에는 저가 라인을 해놨고요. 지표 조건 설정에 이거를 이제 4배로 하기 싫으신 분, 혹은 뭐 10배로 하시면 1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5라고 쓰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클릭 하시고, 이 지표 조건 설정에 P랑 봉수 1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다 보셨으니까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종가, 시가 다 넣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이것도 이제 20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종가, 시가 지우고요. 고가에, 이렇게, 저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별로 의미는 또 없어 보이네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린 어떤 이 보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겹쳐서 보셔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겹쳐서 하신 다음에 뭐가 좀 더 의미가 있을까, 혹은 여기 나오는 수치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 방법이라든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조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에 여기 기능 옆에 주식, 여기서 조건 검색 0150 화면입니다. 0150 화면. 이거를 이제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0150이라고 치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트를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대상 변경에 가셔서요. 여기 이제 대상 변경 클릭하면 바뀌고요. 전체를 지우시고 거래소 코스닥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외 종목에 관리 종목, 투자 경보, 우선주, 거래 정지, 적립 매매, 환기 종목, 투자, 그 다음에 불성실, 단기 과열, 대주, ETN, 권리락, 잠깐만요. 여기는 단기 과열, 대주 가능 종목 빼고요. ETF, 스펙, 초유동성, 배당락, 권리락 종목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아까 대상 변경에서 체크했던 라인들은 전부 지워지는 거고요. 나는 이거 싫고 내가 이제 공부한 종목들을 어디 뭐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창에다가 넣어 놓으신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만 찾겠다 그러면 그 해당 화면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요 화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리을자로 리을자 맞죠? 리을자로 이렇게 지우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요. 조건식 밑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 창이 있는데, 거래량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신고 거래량 이렇게 치시면 신고 거래량이 나오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봉은 오늘입니다. 영봉 기준 오늘이, 그러니까 20일 중 신고 거래량인 종목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검색을 누르시면 91개 종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고가라고 치면은 가격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뭐 신고가, 신고가, 여기다 신고가라고 치면 되겠죠. 신고가, 신고가. 뭐 이렇게 이제 찾는 게 이제 편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스스로 해보자라는 어떤 입장이어서 이걸 안 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시세 분석 가셔가지고 여기 폴더 표시난 데를 2번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를 이제 가격 조건 2개 눌러서 여기 있는 걸 이제 한 번씩 다 클릭해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20봉중 신고가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종가, 고가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59개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에 이렇게 나온 거를 옆으로 빼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최고가, 그 다음에 거래대금 요거죠. 요거 최고 거래대금, 최고가 요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냥 거래대금을 거래대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일 동안의 최고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최고가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대동, 한번 대동 보도록 할게요. 대동, 오늘 이렇게 돼서 저가랑 고가랑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나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진짜 너무 교과서적으로 나온 건데, 여기가 원래는 저항 자리였는데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니까 이거 지지 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닿으면 지지를 했다가 결국엔 여기 이제 고가를 돌파할 때 여기에 이제 자리가 나오면 좋은데 또 안 나와서 마음이 안타깝네요.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럼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된 거죠. 저항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돌파했을 때는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주식. 그냥 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구나. 지지가 되나? 지지가 됐죠. 근데 그리고 나면 여기가 이런데 요날의 고가, 이날의 고가 자리가 이제 매도 타이밍 혹은 저항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깨면은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요런 자리 11,900원짜리 혹은 여기 11,000원짜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렸더니 결국은 깨지 않고 깼다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진짜 저항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확인하러 갔다가 돌파를 해버리니까 다시 또 지지하는 흐름인지 또 확인하러 또 밑꼬리 달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날이죠. 5월 17일 날 이날 들어왔던 형님이 아직 다 안 나갔나 보구나. 524억 정도 거래대금 들고 들어오셨는데 아직 다 안 나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니까 뭐 인텔과 AI 관련 MOU 체결했다는 얘기 있네요. 대동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싫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삭제를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 또 거래량이 있어요. 그 거래량, 거래대금에 가시면 또 이렇게 보시면 신고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서 20 누르고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요. 검색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지표가 이제 A, B, C로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 지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A, N, B로 바뀌고요. 요거 2번 누르면 5호로 바뀌는데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범위 지정을 가셔서 나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만 볼 거야.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만 볼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누르시고 추가를 누르시고 검색을 누르면 이제 51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양봉만 볼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 뭐 주가 비교에 가셔가지고 여기 가격 조건 가셔서 주가 비교에 가셔서 이거는 이것까지 설명해 드리는 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주가가 전일보다 한 7% 이상 상승한 것만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19개 종목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죠. 이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 얘가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가령 지금 만들어놨던 거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종목들,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는 건가? 더 갈 자리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비코전자, 뭐 아지텍 WB 뭐 이런 종목들이 어떤 뉴스가 있나? 이런 것들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매수한다면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자꾸 차트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참는 것까지 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음 강의 정도까지는 들으셔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제 이평선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3개까지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봉까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떤 것까지 이제 아는 거냐면,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본 차트까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차트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거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이평선이 뭐 어떤 분들은 쓸모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또 이평선이 또 일반인들이 쓰는 가장 최고의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직 그 처음에 신청하신 분 기준으로 15분 정도 15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며칠 날 신청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라도 그냥 아는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많이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면 질문도 해주시고요. 카톡이나 혹은 아까 보셨던 게시판에,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사항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리는, 혹은 뭐 아예 그냥 뭐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그런 걸로 짧게 원포인트 레슨 뭐 비슷한 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너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